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비기너용 러닝화는 바로 브룩스의 글리세린 GTS 21입니다.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보면 브룩스라는 브랜드 스토리, 그 다음에 브랜드의 신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늘은 기존의 영상을 우측 상단을 클릭하셔서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브룩스는 러너들의 부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지난 수십 년간 연구를 해왔고요. 그 결과 러너들의 부상이 무릎에서 50% 정도가 발생을 하더라. 무릎의 부상은 발목의 이 종골이라고 하는 뒤꿈치뼈의 어떤 불안정성, 그로 인해서 기인한 경우가 많더라. 이 종골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러너들의 부상률을 떨어뜨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개발된 브룩스의 이제 기술력이 바로 이 가이드레일이라는 기술이고요. 독자적으로 개발된 가이드레일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모델에는 GTS라는 영문 약자가 모델명 뒤에 붙어요. 오늘 리뷰해드릴 글리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리세린 GTS 21이라고 할 때 이 GTS는 Go to Support, 그래서 안정화 개념의 가이드레일이 접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네, 여러분께 오늘 설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브랜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미드솔하고 가이드레일을 직접 가져왔어요. 이 모형이 글리세린 GTS 21의 미드솔과 가이드레일이에요. 여기 레드 컬러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가이드레일입니다. 보시면 좌측 발이거든요. 그래서 내측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현상이 있는데, 로테이션을 하죠. 그럴 때 과회내가 문제가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회내가 됐을 때 신발의 안쪽만 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러너들이 많단 말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브룩스가 굉장히 오래 했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그들이 개발한 게 바로 이 가이드레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미드솔의 강도보다 조금 단단해요. 플라스틱처럼 하드한 그런 재질은 아닙니다. 손으로 눌러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딱딱하다고 느낄 정도로 경도가 있어요. 발이 과회내가 있을 때는 발 안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정도의 경도를 갖고 있다. 그거를 이렇게 브룩스는 삽입할 수 있게 미드솔에 모형을 떠가지고 안에를 드러내고요. 이렇게 가이드레일을 넣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런 러닝화는 지금 현존하는 브랜드 중에는 브룩스만 이렇게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최초에 개발될 때는 어떤 바깥쪽만 닳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 신발의 외측에 삽입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글리세린 GTS 21 버전부터는 안쪽에만 이렇게 가이드레일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빗금이 쳐져 있는 부분이 마치 가이드레일처럼 보이지만 별도의 보형물을 삽입한 건 아니고요. 여기 안쪽에서 보면 높이를 높여놨어요. 이 이상으로 발이 로테이션 하는 걸 막는 역할, 약간 담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S 21에 대해서 보셨으면 그럼 일반 글리세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에 구조물이 없죠. 보형물이 삽입이 안 돼 있어요. 미드솔의 소재는 글리세린 GTS 21과 글리세린 21은 동일하다. 그런데 차이는 뭐다? 미드솔에 가이드레일이 삽입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두 신발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리세린 GTS 21에 사용되어 있는 이 미드솔의 소재는 바로 DNA 로프트 버전 3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전작인 DNA 로프트 버전 2가 EVA 계열이거든요. 거기에 약간 러버와 이제 공기가 주입되어 있는 그런 레시피의 미드솔인데, 아웃솔 쪽에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죠. 이 부분이 니트로젠 인젝티드, 마치 여기다가 질소를 주입한 것처럼 구멍이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이제 질소가 주입되었다는 아니고요. 질소가 주입되어 있는 통로를 형상화한 거죠. 질소가 주입이 되면 경량화가 되고요. 반발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내구성도 좋아져요. 이 세 개가 좋아집니다. 브랜드에서는 21이 조금 더 소프트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고 뭐 달려보니까 소프트함이 더 나아졌다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반발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굉장히 반발력이 좋기 때문에 푹푹 꺼지는 느낌이 훨씬 덜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드솔의 높이는 리어프 쪽이 브랜드에서 밝히기로는 28mm,
그리고 후어프 쪽은 18mm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웃솔의 고무의 두께는 포함을 안 시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포함을 시키면 리어프 쪽이 한 30mm 그리고 후어프 쪽은 한 20mm, 그래서 오프셋은 10mm입니다. 오프셋이 10mm가 되면서 굉장히 편안한 발구름, 그러니까 러닝할 때 굉장히 편안한 발구름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브랜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웃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데 이게 너무 올블랙이라 잘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짠! 여기 보시면 이 화이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DNA 로프트 버전 3의 미드솔 소재고요. 그리고 이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아웃솔입니다. 브랜드에서는 로드텍 러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량의 고무를 사용했고 탄성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를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두꺼워요. 한 2.5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바닥에 거의 대부분의 아래쪽을 다 아웃솔이 덮고 있어요. 그리고 이 러버의 접지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접지력 플러스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이 딱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게 바로 어퍼의 핏이거든요. 동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브룩스에 사용되어 있는 이 어퍼의 소재는요, 샌드위치 에어매쉬라고 해서 워프 니트라고 하는 통기성이 좋으면서 신축성이 좋은 니트 소재로 짜져 있다 이렇게 브랜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에 발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 일단 브룩스 자체에 그 고유한 토박스의 공간감이 있어요. 어퍼의 핏이 굉장히 공간감이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냥 단순히 공간이 넓다 이게 아니에요. 브룩스를 신어본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발의 어퍼가 내 발을 포근히 감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축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어퍼의 신축성이. 그리고 두께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같이 추울 때 포근하고 따뜻하게 감싼다. 그런데 또 바람이 불면은 또 이게 통풍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또 어퍼로 또 바람이 솔솔 들어와요. 굉장히 희한하면서 그런 새로운 경험을 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이런 어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브룩스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편직 조직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발등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신발의 옆면도 굉장히 신축성이 좋거든요. 이 신축성이 좋다 보니까 발의 공간의 여유감도 있어, 니트도 신축성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라스트의 어떤 쉐입과 어퍼의 공간감까지 더해지니 발에 딱 신발에 들어가는 순간 아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로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실제 신어보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이 미드솔은 독자적이긴 하지만 최신 기술력으로 나오는 다른 경쟁 브랜드들의 미드솔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공간감, 그 다음에 핏감, 그 다음에 어퍼의 소재, 그 다음에 이 신축성, 이거 좀 따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글리세린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어퍼는 글리세린 GTS나 글리세린 21 그냥 일반 모델이나 동일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 회전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레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이 발목을 두르고 있는 이 단단한 힐 카운터예요. 힐컵.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브룩스의 이 발목을 두르고 있는 칼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패딩의 두께,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패딩에 이 발목을 꽉 잡는 안락함,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단단한지. 소리 들리시죠? 이 딱딱함이 느껴지십니까? 이 소리로도 그냥 느껴지거든요. 두툼한 패딩이 내 발목 전체를 두르고 있고요. 힐 카운터가 제 뒤꿈치 뼈가 못 움직이게 딱 잡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신발이 내 발을 잡아주고 가는 느낌? 이거 굉장히 포근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포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포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발은 내 발이 어떤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아주 든든하게 내 발밑에서 받쳐주고 있구나. 이런 든든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이 글리세린 GTS 21에서는 느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두툼하죠? 안에 패딩이 엄청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드레날린 GTS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고 글리세린 GTS 21 할 때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털포까지가 하나가 돼야 이 발목을 두르는 칼라와 이 힐 카운터의 단단함, 그리고 두툼한 설포가 발등을 이렇게 안전하게 덮어줘야 신발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와 단단한 힐 카운터, 두툼한 설포까지가 일체다, 일체감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레이스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글리세린 20에서 21로 되면서 그 전에는 약간 옆으로 넓은 타입의 슈레이스였는데 글리세린 21이 되면서 도톰한 우동끈이라고 하죠. 글리세린 20 같은 경우에는 달릴 때 신발끈이 풀린다는 얘기들 많이 하셨었거든요. 브랜드에서 얘기할 때는 여기에 대한 이슈는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의식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작인 글리세린 GTS 20이 260 사이즈 기준으로 293g이었는데 글리세린 GTS 21로 되면서 15g이 가벼워져서 278g입니다. 260 사이즈 기준으로요. 15g이 어디서 빠졌지? 외측에 가이드레일이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측을 또 겨울에 재봤습니다. 이 가이드레일 내측 거만. 했더니 중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16g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땐 여기 외측의 가이드레일을 미드솔로 대체를 하면서 중량이 좀 가벼워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러너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중량이 260 사이즈 기준으로 이제 15g 정도가 가벼워졌고요. 그래서 달릴 때 훨씬 더 경쾌하게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리세린 GTS 21의 국내 소비자가는 199,900원입니다. 비기너용 러닝화로 지금 소개해드린 러닝화 중에는 가장 고가에 속하죠. 그래서 아마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139,000원 정도 되는 제가 리복의 러닝화도 소개를 해드렸고, 어떻게 보면 비기너한테는 좀 과한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었을 때 나를 안정하게 보호해준다면 뭐 그 정도 돈을 투자하실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비기너용 러닝화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뭐 단점이 없어 보이잖아요. 단점이 많아요. 왜냐면 한 5년치 글리세린을 이렇게 옆으로 따다다닥 놓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아 보여요. 브룩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글리세린 내가 분명히 19를 샀을 때도 옆모습은 비슷했고 20을 신을 때도 비슷했고 글리세린 21이 나왔는데 또 비슷해 보이는 거죠.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하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넓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이 둔탁해 보이는 거 플러스 미국 공홈에 있는 브룩스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컬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바잉을 할 때 컬러들이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블랙이나 아니면 이제 화이트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어떤 베리에이션 안에서만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외의 컬러들은 국내에는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장점이 많지만 이 큰 단점으로 인해서 아직도 브룩스를 마음껏 신어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이런 단점 때문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삼성물산 패션 부문에서 전문적으로 어떤 스포츠 신규 사업을 기획하던 팀장이었습니다. 이 브룩스를 발굴한 것도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거 브랜드가 너무 매력적인데 이거 우리 회사에서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업부장님한테는 컨펌 받고 브룩스 본사에다 메일을 썼죠.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브룩스 담당자가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결국 삼성물산 패션 부문에서 이 브룩스 사업을 전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한 4년 동안 이제 제가 브룩스 팀장을 했죠. 이제 브룩스라는 러닝 브랜드를 하려다 보니까 러닝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달리게 됐고, 어찌 됐든 저는 2018년부터 글리세린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브룩스 신발을 많이 신어봤고 제일 잘한다고 제가 자부하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중에는 브룩스의 팬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못지않다. 오늘의 강평은요, 나의 부상을 방지해주고 내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신발이 나는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글리세린 GTS 21이 제격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리뷰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직접 신어보시고 최종 판단을 내려보세요. 가격대별, 기능별, 디자인, 컬러까지 모두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구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매력적인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 업 유어 라이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